KDBS 칼럼.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칼럼 6번째 시간입니다. 엊그제 2012년 총선이 있었는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서 투표는 하셨는지요? 또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휴일을 통해 조금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투표를 하신 분에게만 그 자격이 있겠죠. 페이스북 담벼락을 통해 투표 인증샷이 수시로 올라오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20대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한 국회의원 후보는 20대에게 인기가 없으니 솔직히 20대가 투표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도 있는 해이니 20대가 조금 더 분발해서 선거의 주력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나에게 모두 말해주세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게요 네, 노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후보가 당선이 되셨나요? 총선은 전반전, 대선은 후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선과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 국민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승자에게는 영광을, 패자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 후보자들과 후보자와 관계된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새삼 느꼈지만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희비가 많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승자 쪽보다는 패자 쪽의 분노가 더 느껴지던 하루였습니다.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야권 연대의 약진이 거세고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낮은 수준이고 여당에게 악재들이 거듭되고 경제 상황에 실망한 국민들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진보 진영의 강세가 뚜렷하면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지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여야 각자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우선 역시 박근혜의 힘, 박근혜 리더십이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공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야당보다는 공천에 있어서의 승리가 아니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히 기존에 잘 알려진 의원들을 선택하지 않고 적절한 정치 신인들을 내세운 것이 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당명을 바꾸면서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었던 점이 독자적 노선을 구사하고 정권 심판이란 점에서 비껴갈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야권의 입장에서 패배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정권 심판 구호 말고는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우선적으로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편적 담론에만 머물고 세부적인 정책 제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유권층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편인데 반값 등록금이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거대 담론만 있었을 뿐 젊은 유권층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정책 제시에 있어서 허점을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 여야 모두 정책이 실종되었다고까지 볼 수가 있었고 보수와 진보 성격의 당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해군 기지나 한미 FTA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한미 FTA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전 외교통상부 통석본부장을 지냈던 당시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김종훈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야권이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 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만 있고 대안은 없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통찰력이 국민들에게 판단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념 갈등이 거의 사라졌는데 새누리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이미지를 기존의 보수와 우익이라는 노선에서 차별성을 두었지만 야권은 오히려 야권 통합과 김정일, 김일성을 동지로 생각하는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등 더욱 좌파적인 색깔을 띤 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더 받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막판, 불거져 나온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으로 인해 야권 결집을 해제시키고 새누리당의 결집만 도와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같은 파문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후보는 낙선되었고 문대성 후보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민주통합당이 패배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본다면 역시 수도권의 승리일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정권 심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대선은 중앙 정치적 성격이 강해서 수도권에서 부는 바람이 전 지역으로 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례대표 입장에서는 수도권 패배는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선 구도에서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심이라는 것이 한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의 압승이 총선 구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봄에 흩날리는 벚꽃 향기가 여름의 시원한 빗줄기가 미소를 머금고서 감으며 스치듯 내 귓가에 전해온다. 쓸쓸한 공기.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여있다는 청와대 인식 수준이 과연 높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대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도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여야 모두의 눈치를 살피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은 분명합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정권이 면죄부를 받게 된 셈입니다. 새누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회복한 느낌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보다 야권 심판이 압도한 총선이 아니었느냐 그런 결론을 지어봅니다. 다음 회에는 지방에서의 총선 결과를 짚어보고 총선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고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